임시 공휴일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일터를 향하면서 자녀를 맡은 곳도 쉬지 못했습니다. 평일과 다름없는 영업에도 불구하고 업종마다 공휴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한전이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영암의 기찬 장터가 일관성 없는 행정과 티켓 시비 속에 수년째 방치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깜짝 결정된 임시 공휴일에 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가운데 7곳이 오늘 정상조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평소보다 더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가방 제조업체입니다. 원단을 자르고 재봉틀을 조작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밀려드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재고가 남은 것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보람이 있어요. 임시 공휴일을 맞아 관공서나 대기업은 대부분 쉬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하남산단에서 80개 업체를 골라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10곳 중 7곳 이상이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출근하면서 자녀를 맡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도 쉬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45곳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됐고 어린이집은 10곳 중 4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돌봄교실 먼저 취지가 그 학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의 한 중형 병원입니다. 임시 공휴일이라고는 하지만 직원 대부분이 정상 출근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정상 진료에 나섰지만 진료비는 평일과 달랐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진료비를 더 낸 것이 내심 언짢습니다. 추가로 요금 내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시 공휴일을 맞아 대형 병원들도 진료과를 줄이거나 오전 진료만 하는 형태로 축소 진료를 했는가 하면 평일과 똑같이 정상 진료를 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진료비 책정도 휴일 가산 진료비를 받거나 받지 않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또 병원과 달리 약국들은 정상 진료보다 휴업을 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평일과 주말, 휴일 요금이 다른 이른바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 임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주말, 휴일 요금을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미리 보지 않았으면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나쁘죠, 기분 나쁘죠. 반면에 골프장들은 대부분 주중 요금을 적용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닥쳐서야 예고한 임시 공휴일. 소비 촉진이라는 경제 효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혼선을 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한전이 거대 통신사인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제휴인데요. 에너지와 통신 기술의 융합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뗐는데도 차량이 문제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도 필요에 따라서 차량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충전소를 혼자서 찾아가 자율적으로 충전을 한 뒤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한국전력과 SKT가 자금과 기술력을 함께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겠더라.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두 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협력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 사용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차세대 전력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이 융복합 기술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SKT의 정보통신 기술력과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가 결합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와 IT를 융합한 그 IT 에너지 산업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전과 SKT가 힘을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게 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 직접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가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가운데 40억 원을 이맥스 INC 등 3개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또 최근 광주에서 50여 개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남 엔젤 투자펀드 등 18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설명회를 갖고 투자 조건 등을 상담했습니다. 특산품을 팔겠다면서 수십억 세금 들여서 지어놓은 판매장이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적자와 각종 잡음으로 2년 전 문을 닫았던 영암군 농특산품 판매장인 기찬장터. 영암군은 민선 6기에 들어서 이곳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겠다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8월 영암농협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또다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영암농협이 로컬푸드 외에 농부식당 개설을 요구하면서 예산이 4배나 불어났는데 영암군은 적절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군의회도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올해 첫 추경에서는 똑같은 사업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돼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또 언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영암농협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해보자는 뜻에서 이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약을 못했던. 의회 안에서는 사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위탁 운영자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농부식당이 사업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한 지역 상권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세금이 투자됐던 기찬장터. 일관성 없는 행정과 특혜 시비 속에 갇힌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늘면서 소고기 자급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고기 자급률이 지난 2013년 50.1%에서 작년엔 46.2%로 떨어졌고 2019년엔 40%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용량 감소에 따른 한우 가격 상승으로 수입산의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한우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0% 올랐고 소고기 수입량은 25% 증가했습니다. 전월세를 내기 힘들거나 집수리 비용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90만 원 미만이고요.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등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월 평균 11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경우에는 지원금 외에도 집을 수리할 때 380만 원 안팎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800가구에서 76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93억 원을 투입해 더 많은 주거 소외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LH 광주 전남 본부가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서 올해 700억 원 규모로 땅을 사들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행복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해야 하는데 땅을 팔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LH 지역본부에 매각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동 쪽 10km 해상에서 6만 2천 톤급 유조선과 5톤급 소형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58살 강모 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사고 지점에서 56km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을 찾아내 러시아인 선장 63살 A씨를 오늘 오후 긴급 체포한 뒤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0년 고흥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8살 류모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류 씨가 또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당시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화순군 동면 구암 IC인근 굴다리에서 72살 정모 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옹벽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굴다리 입구 옹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 전통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거북선 축제는 통제형 길놀이를 상시 체험 행사로 전환하고 축제 50년을 돌아보는 사진과 임진왜란 전란사 전시회 등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고향세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향 기부제를 축으로 하는 고향세가 신설되면 연간 4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첨부해서 이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